안녕하세요. 황운경제연구소입니다. 집이 없어도 계좌 안에서 월세의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돈이 찍히는 월배당 줄을 깔고 3, 6, 9, 12월에 더 두툼하게 들어오는 분기배당 줄을 얹으면 달력엔 얇은 선과 굵은 선이 번갈아 생깁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계좌 하나, 처음 한 번 비중만 나눠 담기, 그리고 분배금 자동 재투자만 켜두세요. 이후엔 매달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연일의 비중을 가볍게 되돌리면 됩니다. 이 흐름은 고정월세가 아닌 가변형 현금이지만 재투자와 리밸런싱이 보유 단위를 늘려 오늘보다 두꺼운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내 배당 달력을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월세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줄을 계좌 안에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달력 위에 얇은 선과 굵은 선을 번갈아 그리듯이 매달 들어오는 줄과 분기마다 더 두툼하게 들어오는 줄을 함께 깔아두는 것입니다. 전자는 월배당, 후자는 분기배당입니다. 월배당은 생활비의 바닥을 받쳐주는 기본선, 분기배당은 그 위에 올라오는 보너스 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겹쳐 놓으면 어느 달에도 텅 빈 칸이 남지 않고 분기 말에는 한 번 더 여유가 생기는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종목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줄의 개수와 역할을 정해두는 일입니다. 월배당 줄을 서너 개 깔면 대부분의 달에 현금이 찍히고 분기배당 줄을 두세 개 더하면 3월과 6월, 9월과 12월 같은 피크 구간이 자연스레 두꺼워집니다. 집을 사서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수고 없이 계좌 안에서 월세의 리듬을 모사하는 셈입니다. 이때 원칙은 간단합니다. 월마다 빈칸을 없앤다. 분기에는 한 번 더 두껍게 만든다. 이 두 문장만 머릿속에 붙들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운용은 더 쉽습니다. 첫째, 분배금 자동 재투자를 켜둡니다. 분배금이 들어오자마자 같은 자산을 다시 사게 해두면 내가 바쁜 달에도 보유 단위가 스스로 늘어납니다. 오늘 들어온 분배금이 내일부터 또 다른 분배금을 만들어 내는 작은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연일의 비중을 되돌리기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줄은 과하게 커지고 어떤 줄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 정해둔 비중으로 살짝 되돌려주면 한쪽 쏠림을 막고 전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앱 알림으로 입금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복잡한 지시문이나 잦은 매매 없이도 충분히 굴러갑니다. 현실적인 기대도 함께 잡아두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배당은 월세처럼 완전히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상황, 금리, 운영 전략에 따라 분배금의 크기는 조금씩 달라지는 가변형 현금입니다. 어떤 달은 기준선 정도만 들어오고 분기 말에는 그보다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변동을 불안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구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 재투자를 통해 분배금이 다시 자산으로 돌아가면 보유 단위가 늘어나고 다음 분배의 바탕이 두꺼워집니다. 즉, 오늘의 변동이 내일의 기반을 넓혀주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심리와 습관도 성과를 좌우합니다. 가격 그래프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 달력의 입금 날짜와 예상 액수를 적어두고 생활비 흐름과 연결해 보십시오. 고정비를 월배당의 기본선에 맞추고 변수비는 분기 피크에서 조절하면 지출과 투자가 서로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불입이 어려운 달에도 자동 재투자 덕분에 복리의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지나친 매매는 리듬을 끊고 한 번의 실수는 몇 달치 분배금보다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느린 듯 보이지만 단순한 루틴의 반복이 결국 계좌를 두껍게 만듭니다. 균형에 대한 감각도 필요합니다. 당장의 현금 맛을 높이겠다고 월배당 줄만 과하게 늘리면 상승장에서의 성장 탄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만 쫓아 분기배당 줄에 치우치면 매달의 안정감이 부tweed입니다. 그래서 기본선은 월배당이 받치되 분기배당으로 퀄리티와 성장성을 덧대는 구성이 합리적입니다. 여기에 원화로 들어오는 줄과 달러로 들어오는 줄을 적절히 섞으면 환율 출렁임도 어느 정도 완충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빈칸을 없애고 피크를 키우고 쏠림을 줄인다는 세 가지 문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 달력 어디에도 공백이 없고 분기마다 숨을 고를 여유가 생기며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구조. 분배금은 가변적이지만 루틴은 고정적이어서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그림이 손에 잡히셨다면 남은 일은 간단합니다. 각 줄에 어떤 역할을 맡길지를 정하고 그 역할에 맞게 비중을 나눠 놓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역할이 정리되는 순간 달력은 더 또렷해지고 현금 흐름은 한층 매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계좌가 나를 위해 일하고 저는 제 시간을 제 삶에 쓰게 됩니다. 이제 줄을 실제로 깔아보겠습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역할이 다른 줄을 겹쳐서 빈칸을 없애고 변동을 완충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 부류를 섞습니다.
첫째, 해외 월배당 한 줄은 매달 달러로 들어오는 기본 현금 기둥입니다. 커버드 콜 전략이든 인컴 중심 대형주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달마다 일정한 리듬으로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해외 분기 배당 두 줄은 배당 성장과 퀄리티를 담당합니다. 이 줄은 3월, 6월, 9월, 12월에 몰려 들어오며 시장이 괜찮을 때 자본 이익과 함께 분배 기반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국내 월배당 두 줄은 원화로 들어오는 생활비 라인입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 달러 배당의 체감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완충해 줍니다. 달러로 들어오는 줄과 원화로 들어오는 줄이 함께 있으면 어느 쪽이 흔들려도 생활비 체감의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줄의 성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월배당은 생활비의 바닥을 만든다. 분기배당은 피크를 키운다. 그래서 캘린더를 보며 월배당 줄의 지급일을 일부러 다르게 고릅니다. 한 줄은 매달 중순, 다른 한 줄은 매달 말처럼 엇갈리게 배치하면 같은 달 안에서도 두 번의 현금 유입이 생겨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분기배당 두 줄은 보통 같은 분기에 몰리지만 기준일과 지급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운용사 공지를 보고 시차가 생기게 조합하면 피크월의 현금 덩어리가 두 번에 나뉘어 들어옵니다. 달력에 체크를 해보면 이해가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일 전후에 국내 월배당 A, 말일 전후에 국내 월배당 B, 그리고 3, 6, 9, 12월의 중반에 해외 분기배당 C와 D가 각각 들어오게 맞추는 식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달은 중순말 2번, 분기말은 3번 이상 현금이 찍힙니다. 여기서 비중을 잡는 생각법도 단순합니다. 생활비를 책임지는 줄이 더 무겁고 성장성을 담당하는 줄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화 월배당 두 줄의 합을 가장 크게 두고 그 다음이 해외 월배당, 마지막이 해외 분기배당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월배당 합계가 절반 안팎, 해외 월배당이 그 다음, 해외 분기배당인 나머지 같은 그림이죠.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당장 쓰는 돈을 국내 월배당에서 장기 굳게는 해외 라인에서 키운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달러 라인은 장기적으로 분산과 성장의 토대가 되고 원화 라인은 매달의 체감 안정감을 책임집니다. 한 가지 더 쏠림을 피하는 간단한 규칙을 넣어둡니다. 월배당 라인이 달콤하다고 여기에만 비중을 과하게 싣지 않습니다. 월마다 돈이 잘 들어오더라도 상승장에서 상단이 눌리는 전략이 섞여 있으면 총수익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은 기본선까지, 분기배당은 성장성의 날개까지 맡긴다는 생각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리츠 성격의 상품은 금리 민감도가 높으니 전체에서 과반을 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상한을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그어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포트폴리오가 한 방향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세금과 환율도 구조 속에 녹입니다. 국내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은 원천징수로 대부분 정리되니 관리의 편의성이 높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은 달러로 쌓였다가 필요할 때 환전했으면 해외여행의 결제 같은 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배당 합계가 커지는 분들은 현금 유입의 일부를 국내외 계좌로 나눠받는 것만으로도 체감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복잡한 절세 전략으로 보지 마시고 현금줄의 방향을 여러 갈래로 두는 단순한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기준을 한 줄만 남깁니다. 지급 주기와 과거의 분배 안정성, 보유 종목의 질,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름이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지급 주기가 달력에 잘 맞고 분배가 유독 들쭉날쭉하지 않으며 기초가 되는 자산의 질이 나쁘지 않다면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과 비중, 지급일만 달력에 그려놓으면 구조는 이미 완성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 그림을 계좌 속 비중으로 옮기는 손길 뿐이고 그 일은 생각보다 몇 분이면 끝납니다.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손이 덜 가도록 한 번에 깔아두는 절차입니다. 복잡한 옵션은 빼고 계좌 하나로 끝내는 흠만 잡겠습니다. 핵심은 처음 하루를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엔 달력이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것. 준비물은 증권사 앱 하나, 원화 조금, 필요하다면 달러 소액입니다. 먼저 바구니를 나눕니다. 생활비의 바닥을 맡길 국내 월배당 두 줄, 달마다 안정적인 줄기 역할의 해외 월배당 한 줄, 그리고 분기 보너스를 담당할 해외 분기배당 두 줄. 이름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역할만 분명하면 됩니다. 비중은 생활비를 책임지는 쪽이 더 크고 성장성을 담당하는 쪽이 그 다음이라는 감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월배당 합이 절반 안팎, 해외 월배당이 그 다음, 해외 분기배당이 나머지라는 식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한 줄에 모든 걸 몰아넣지 말고 두세 줄로 나눠서 쏠림을 막아둡니다. 이제 첫 매수를 합니다. 같은 날에 전부 사도 괜찮고 이틀에 나눠 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비중이 맞아 들어가는지와
월배당 줄들의 지급일 리듬을 일부러 엇갈리게 고르는 일입니다. 국내 월배당 A를 매달 중순, 국내 월배당 B를 매달 말 무렵 지급받는 유형으로 고르면 한 달 안에서도 현금 유입이 2번 생깁니다. 해외의 월배당은 매달의 기둥을 세우고 해외 분기배당 두 줄은 3월과 6월, 9월과 10월을 지나 12월에 걸친 피크를 키워줍니다. 운용사 공지에 적힌 기준일과 지급일을 달력에 적어두면 손으로 그린 현금 지도가 금세 완성됩니다. 자동화는 두 가지면 끝입니다. 첫째, 분배금이 들어오자마자 같은 자산을 사도록 분배금 자동 재투자를 켭니다. 불입을 못하는 달에도 눈덩이가 굴러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둘째, 매달 정해진 날짜에 소액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자동이체를 켭니다. 금액은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리듬이고 그 리듬이 계좌의 체력을 만듭니다. 이제 달력 루틴을 맞춥니다. 매달 중순에 국내 월배당 A가 들어오고 말일 전후에 국내 월배당 B와 해외 월배당이 들어옵니다. 분기 말에는 해외 분기배당 C와 D가 며칠 간격으로 차례로 찍힙니다. 알림을 켜두고 입금이 확인되면 계좌에 현금이 쌓이게 놔두거나 자동 재투자 설정대로 돌아가게 둡니다. 굳이 손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쌓여 있으면 비중이 가장 모자란 줄에 한 번에 보태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한 번의 터치가 외형적인 비중과 실제 현금 흐름의 균형을 동시에 맞춰줍니다. 점검은 달에 한 번, 정리는 해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월 점검 때는 입금 내역과 자동 재투자 작동 여부만 확인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넘어가도 됩니다. 연정리 때는 처음 정해둔 뒤 중에서 벗어난 폭을 봅니다. 5%포인트 이상 틀어졌다면 가장 모자란 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되돌립니다. 굳이 팔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매수만으로도 균형은 대부분 돌아옵니다. 팔아야 한다면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달력에 돈이 들어오기 직전과 직후를 피하는 정도의 여유만 두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흔한 실수도 미리 막아둡니다. 월배당의 달콤함 때문에 같은 성격의 줄만 잔뜩 담으면 시장이 좋아질 때 상단이 눌리는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 총수익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기배당 위주로만 두면 매달의 체감 안정감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국내 월배당이 기본선, 달마다 리듬을 유지하는 해외 월배당이 기둥, 성장과 퀄리티를 담당하는 해외 분기배당이 날개라는 배역을 항상 떠올리십시오. 니츠 성격의 줄은 금리 민감도가 높으니 전체에서 과반을 넘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한을 정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세금과 환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은 원천징수로 정리가 잘 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은 달러로 쌓였다가 필요할 때 환전하거나 해외 지출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자와 배당이 커지는 분들은 현금줄을 국내와 해외 여러 계좌로 나눠받는 것만으로도 체감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것을 절세 기술로 보기보다 현금 흐름의 안전벨트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끝나면 달력은 이미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던 칸이 사라지고 분기마다 숨 고를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구조가 실제로 얼마의 월 현금을 만들어내는지, 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시작 원금이 필요한지를 숫자 한 줄로 가늠해보는 일뿐입니다. 계산은 놀랄 만큼 간단하고 그 한 줄만 알아도 목표 시계를 오늘로 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내 통장에 얼마를 찍어줄지 감으로 끝내지 말고 숫자로 잡아보겠습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는 월 현금의 12를 곱해 연간 목표액을 만든 뒤 예상 세전 수익률로 나누면 필요한 원금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월 200만 원을 원하면 연간 2,400만 원이고 세전 수익률을 5%로 잡으면 필요한 원금은 대략 4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10억 원을 세전 5%로 굴리면 연 5천만 원, 월 약 416만 원대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숫자는 세전 기준이므로 세운 목표가 뚜렷하다면 한 단계 여유 있게 잡거나 월 목표액보다 약간 위로 안전 마진을 두고 출발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정 월세가 아니라 가변형 현금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달력과 생활비를 연결하는 법입니다. 기본 생활비는 월배당 줄에서 충당하고 분기 피크에서 들어오는 보너스는 보험료 정기 납입, 건강검진, 명절 비용, 여행 같은 비정기 지출로 배치합니다. 매달의 기준선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큰돈이 필요한 시점은 분기 보너스로 흡수하는 방식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한 달치 생활비 예비 통장을 하나 덧대 두면 분배금이 일시적으로 얇아지는 달에도 호흡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비 통장은 분기 보너스가 들어오는 달에 다시 채워 놓으면 됩니다. 세금과 환율은 구조 속에 미리 녹여두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은 보통 원천징수로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다만 연간 이자와 배당의 합이 커지는 분들은
국내외 계좌를 나눠받아 흐름을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체감 부담이 줄어듭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은 달러로 쌓였다가 필요할 때 환전하거나 해외 결제에 바로 써도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절세 기술로 보지 마시고 현금줄의 방향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안전벨트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현금 흐름을 더 두껍게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동 재투자를 꾸준히 유지해 보유 단위를 늘립니다. 오늘의 작은 분배금이 내일의 더 큰 분배금 바탕이 됩니다. 둘째, 비중 되돌리기를 연 한 번 시행합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줄에서 욕심을 내기보다 처음 정한 역할과 비중으로 가볍게 복귀시키면 장기 성과가 안정됩니다. 셋째, 성장줄의 근육을 놓치지 않습니다. 월배당이 달콤하다고 모든 비중을 거기에 실으면 상승장에서 상단이 눌릴 수 있으니 분기배당 줄로 퀄리티와 배당 성장성을 꼭 붙들어 둡니다. 리츠 성격의 줄은 금리 민감도가 높으니 전체에서 과반을 넘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한을 두면 쏠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배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온다면 대응은 간단합니다. 생활비 예비통장으로 호흡을 이어가고 자동 재투자는 그대로 두며 연정리 시점에 가장 모자란 줄을 보충해 비중을 원래 자리로 되돌립니다. 팔아서 맞추기보다 추가 매수로 균형을 회복하는 편이 심리적으로도 부드럽고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달력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중순과 말, 그리고 분기 말에 들어오는 선들이 리듬을 유지해주고 우리는 그 리듬의 생활을 맞추면 됩니다. 결국 이 장의 목적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숫자의 감각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내월 목표의 예상 수익률, 필요한 원금, 세후 안전 마진, 예비 통장 규모. 이 5가지가 정리되는 순간 이번 달 며칠에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달력에서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계좌가 나를 위해 일합니다. 저는 할 일을 줄이고 리듬을 지키고 복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자리 잡으면 마무리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만든 달력형 구조가 얼마나 단순한지, 그리고 왜 오래 갈수록 강해지는지를 한 문장으로 다시 확인하고 오늘 바로 실행할 한 걸음만 남겨두면 됩니다. 달력 위에는 이미 얇은 선과 굳은 선이 놓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배당이 생활비의 바닥을 만들고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이 한숨 돌릴 여유를 더합니다. 여기에 분배금을 자동으로 다시 사게 하는 설정과 해마다 한 번 비중을 되돌리는 습관을 얹으면 굳이 매일 시세를 보지 않아도 계좌는 스스로 일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밀스러운 기법이 아니라 빈칸을 없애고 피크를 키우며 쏠림을 줄이는 이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실제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월배당에서 충당하고 분기마다 들어오는 보너스는 보험료나 건강검진 같은 정기성 지출과 명절이나 여행 같은 비정기 지출에 배치하면 됩니다. 특정 달에 분배가 얇아져도 한 달치 생활비 정도의 예비통장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분기 보너스가 들어오는 시점에 예비통장을 다시 채워두면 흐름은 다시 안정됩니다. 이렇게 리듬을 정해놓으면 시장의 소음은 줄어들고 생활의 박자가 기준이 됩니다. 마음가짐도 가벼워집니다. 매매 타이밍을 재느라 조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재투자가 오늘의 작은 분배금을 내일의 더 큰 바탕으로 바꾸고 해마다 한 번 하는 비중 조정이 한쪽으로 기우는 위험을 정리합니다. 월배당이 달콤하다고 여기에만 과하게 싣지 말고 금리에 민감한 리츠류는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상한을 두면 장단이 고르게 납니다. 분배금은 월세처럼 고정이 아니라 가변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숫자가 들쭉날쭉해 보여도 추세는 재투자가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할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알림을 켜고 분배금 자동 재투자를 켭니다. 달력에는 중순과 말 그리고 분기 말에 들어오는 세 줄의 지급일만 간단히 표시해 둡니다. 메모장에는 내 비중 기준표를 한 줄로 적어둡니다. 예를 들면 국내 월배당을 생활비의 기준선으로 두고 해외 월배당을 기둥으로 세우며 해외 분기배당을 성장의 날개로 둔다는 식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 두어도 구조는 완성됩니다. 이후에는 달에 한 번 입금만 확인하고 해마다 한 번 비중을 되돌리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상품 공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과 건강 계획, 주거 계획, 소득 구간에 따라 같은 구조라도 최적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운경제연구소는 복잡한 이론보다 쉽고 오래가는 돈의 리듬을 연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월 목표액과 시작 원금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그 숫자에 맞춘 비중표와 달력 체크리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돈이 일하고 우리는 삶을 사는 구조가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